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손흥민 선수가 EPL 2022-2023년 시즌 8번째 경기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후반에 출전하여 불과 13분 만에 3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페널티골 없이 23골을 넣어 EPL 득점왕을 차지했었는데 새로운 시즌이 되어 7경기가 지났음에도 골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골을 매우 기다렸지요. 사실 7경기에서 그가 경기를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팀 승리를 기여했었지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종합하면 콘테 감독의 팀 전술이 손흥민 선수에게 맞지 않다. 즉 너무 수비를 많이 해 공격하기도 전에 지치게 한다는 이야기, 팀인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내용을 보니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경기들에서 경기를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제가 펼친 경기력들에 대해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팀의 성과 면에서 우리는 훨씬 좋은 일을 해냈고 결과 역시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운이 따라주지 않거나 약간 실망스러운 마무리는 저를 애석하고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지요. 왜냐하면 저는 최고의 위치에 있기를 갈망하고 항상 제가 펼치는 플레이가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데 불현듯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 포스트 바를 맞거나 크로스 바를 맞거나 상대방에게 막히거나 득점을 했는데 업사이드 판정을 받는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기까지 그의 중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그는 팀의 성과에 대해서는 행복했지만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위치에 있기를 원했지만 골운이 없는 등으로 골을 넣을 수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는 작년에 득점왕을 했기에 자신의 가치는 골을 넣는 것이다 라는 신념이 더욱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팀은 승리했어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기에 행복하지 못했다란 것이 그의 심리 기저에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나서 터널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런 좌절감과 실망감이 오늘 경기로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힘이 저나 팀에 머물러서 제가 팀을 위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그는 골을 못 넣는 7경기 기간 동안 점차 심리적 터널에 들어가 좌절감과 실망감 속에 있었음과 이 경기에서 골을 넣음으로 그의 심리 터널에서 빠져나왔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골을 넣었을 때 그는 평소와 같이 세리머니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지요. 그때 만감이 많이 교차되었다고 합니다. 스포츠에서 많은 선수들이 한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편대를 이루었던 알리라는 선수도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젠 잊혀진 선수가 되었지요. 이와 반면 손흥민 선수는 반짝하고 사라지지 않고 스스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이후에도 그러하리라고 믿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그의 멘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멘탈이 좋다, 멘탈이 나쁘다, 멘탈이 털렸다 등의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멘탈이 좋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인한 정신, 불굴의 정신으로만 표현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손흥민 선수의 멘탈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것은 손흥민 선수가 터널, 좌절감, 실망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요.
인터뷰 이전부터 자신의 이런 심리를 정확히 인지했었는지 아니면 인터뷰 중에 자신의 무의식적 심리 상태를 깨달아 이를 표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인터뷰 시점에는 정확히 자신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깨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터널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골을 넣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어두운 심리적 터널 속에 있었다는 것과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적 정보를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은 경기에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하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면 심리 터널 속에서 좌절감과 같은 감정 상태에 갇히게 되고 이로 인해 경기들을 더욱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다음에 유사한 상태가 올 때 이전보다는 더욱 지혜롭게 그 상황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을 심리 용어로 쓰면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쉽게 말해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다가 얼마나 빨리 정상적인 심리 상태로 돌아오는가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당연히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멘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바르게 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심리를 철저하게 외면 혹은 회피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언젠가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멘탈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요. 둘째,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팀 동료를 탓하거나 감독을 탓하거나 팀을 탓하는 등의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문제들을 일단 자신의 범주에서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찾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팀 문제는 감독의 영역입니다. 자신의 위치는 감독이나 다른 선수들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양에서 건너간 선수라면 이런 핸디캡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문제로 보면 좀 더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기력 저하에 따른 이유들을 자신에게 찾게 되면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살펴볼 기회가 생깁니다. 즉, 자기 객관화가 오히려 더욱 쉽게 되지요.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발전 포인트를 찾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 포인트도 잘 이해하여 행동하게 되지요. 잘 나가는 사람들 중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사람은 수렁에 빠질 때 그 이유를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며 자칫하면 관계에 있어서도 안하무인이 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게 되지요.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고립되며 이것이 자신을 급격하게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자기 확신과 자기 효능감이 자신의 멘탈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함을 의미하며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 중에 2차례에 걸쳐서 축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전 양발로 슈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많은 연습을 하기 때문이죠. 이 위치에서 정말 많은 연습을 한다고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지점에서 슈팅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득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 작은 공간만 있으면 득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란 자기 확신은 물론 자기 효능감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 바탕엔 엄청난 연습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지요.
물론 실제로 그 결과물들을 자주 보여주었지요. 이와 같이 자기 확신과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를 더 잘하게 할 수도 있으며 타인에게 신뢰와 기대감을 얻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축구에서 그가 넣은 3골의 지점들은 모두 손흥민 존에 해당되지요. 이 지역에 있을 때는 손흥민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좋다는 신념이 팀에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과 자기 효능감은 결국 그의 멘탈을 더욱 좋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그의 겸손함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멘탈을 더욱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태도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겸손함입니다. 그가 이번 인터뷰에도 운이 좋았다라고 했는데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지요. 또한 그는 인터뷰 말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들 사인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분께 제대로 해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실 테니까요. 모든 분께서 축하와 포옹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되니까요. 제가 힘든 시기에 팬들께서 놀라울 정도로 저를 지지해 주셨고 경기에 들어서려고 할 때나 하프타임에 몸 풀 때도 저를 항상 응원해 주셨고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셨지요. 제가 받은 것들에 대해 어떻게 돌려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제 손흥민 선수는 팬들에게 사인해 주는 것과 사진 찍는 것 등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마음 자세나 태도는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타인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평소는 물론이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큰 힘이 되기에 그의 멘탈은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속히 회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심리적 외톨이는 잘 살 수가 없지요. 인터뷰 내용은 아니지만 그의 멘탈이 좋을 수 있는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주 매스컴에 드러난 것 중엔 그의 규칙적인 생활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그의 멘탈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만큼 멘탈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짐을 정신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사람이 인지 기능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비슷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요. 또한 그의 주위에 있는 좋은 멘토들도 그의 멘탈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 환경에 처해진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집 밖에서 자신에게 부모 역할을 해주는 멘토가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의 아버지는 부모 역할은 물론 축구 트레이너, 더 나아가 좋은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많이 있지요. 잘 알려진 바로는 축구 스타이자 대선배인 앙리와도 매우 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기에 손흥민 선수의 멘탈은 더욱 좋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가 유의할 점은 디스트레스입니다. 디스트레스란 자신의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해 과도하게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혹사시킬 때에 오는 불안, 긴장 등에 빠지는 현상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의 목표가 골을 많이 넣어 최고의 위치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이번과 같이 큰 디스트레스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난 시즌에 최고 득점을 한 선수이기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여 자신을 컨트롤하며 나아간다면 그의 멘탈을 더욱 좋게 하는 것이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본질 혹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유능한 선수인 만큼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 큰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